시계 가고 있어? 자, 중요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전류의 세기에 대한 정의까지 이야기했죠. 자, 전류의 세기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압량으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전류가 하는 식을 보면 T분의 Q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위는 쿨롬, 자, 쿨롬 퍼 세크를 쓰는데 이걸로 우리는 암페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지. 자, 이 암페어라는 크기는 상당히 큰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밀리암페어나 또는 자, 마이크로 암페어를 쓰는데 밀리암페어는 1000분의 1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을 그냥 바꿔줄게. 자,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한 얘기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도선의 단면적을 흔히 선생님은 A라는 면적을 좋아하는데 얘만큼은 S로 쓰고 있어. 자, 단면적이 S래. 자, 이때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하는 도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도선 속에는 단위 부피 속의 전자 수를 살펴봤더니 N개만큼 있다라고 해요. 이 N개라는 것은 단위 부피 속의 전자 수야. 그냥 전자도 아니고 얘는 자유전자의 수를 얘기한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이때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원자핵 등과의 충돌에 의해서 어떻게 돼? 흐르게 되지. 자, 원자핵과 충돌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자,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얘는 사실 힘을 받고 운동하는 거거든. 전기력이란 힘을 받아서 운동하게 되는데 자, 이때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자, 나타난다라고 가정한 거야. 평균 속도라고 보자. 자,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라고 할 때 이 속도를 우리는 무슨 속도라고 하냐면 얘를 유동속도라고 요즘 책은 주로 얘기해. 자, 또는 표류 속도라고 이야기해. 드리프트 빌라스티라 그래서 드리프트는 뗏목이지. 뗏목처럼 줄줄줄줄 흘러간다. 그래서 흐름에 대한 속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Vd라는 속도로 진행했을 때 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 도선에 한 단면이 있어요. 자, 이쪽에 어떤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평균적으로 V, 이걸 그냥 우리 VD라고 썼는데 V라고 바꿔 쓸게. 자, 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이때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도선의 단면을 지난 전자들은 자, 얘네들은 맨 처음에 있던 아이가 이만큼 있겠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게. 얘가 VT라는 거리라고 하자. L을 VT라고 얘기할게. 자, 이렇게 VT라는 거리만큼 이동해 왔고 자, 이 면을 지나는 모든 전자들은 그래서 이 부피 속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차례차례 한번 이야기해 보자. T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를 보자. 자,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를 볼게. 자, 부피는 자, S 곱하기 V 곱하기 T라는 부피를 차지하고 있겠죠. S라는 단면적을 V라는 속도로 T초 동안 진행한 이 부피가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돼. 자, 그렇다면 이 부피 속에 전자의 수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전자의 수를 얘기해 볼게. 1이라는 부피 속에 n개가 들어있어. 그렇다면 S 곱하기 V 곱하기 T라는 부피 속에는 라지 n개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전자들이 갖는 전체 전자의 수는 S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라는 숫자만큼의 전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한편 이 전자들이 갖는 총 전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자들이 갖는 총 전하량을 라지 Q라고 하면 하나가 갖는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 2가 되지. 전자 하나 갖는 전하량이 2라고 얘기했어. 1.6 곱하기 10의 - 19승 쿨룸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얘는 하나가 2라는 전하량을 가지므로 전체 n개가 갖는 전하량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 전하량은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야. 도선의 단면을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전하가 지났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줄 수가 있어. 전류의 세기는 자, I라는 값은 T분의 Q라고 써줄 수 있겠지. T분의 Q라고 쓰니까 얘는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이라고 쓴다라고 해. BTS 멤버가 몇 명이니? 7명이네. 그래서 I가 7이야. I가 7이라고. BTS 아이들이 몇 명이야? 7. 자, 그래서 I가 7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7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몰라요? 지훈이는 아니, 이지훈? 정지훈? 비. 비하고 춤의 쌍벽을 이루던 애가 세븐이라는 아이가 있었지. 세븐은 약국 출신, 비는 진영이네 출신. 그래갖고 진영이하고 약국 주인하고 둘이 술을 먹으면 꼭 비하고 세븐을 불러갖고요, 술집에서 댄스 배틀을 시켰대요. 댄스 배틀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세븐은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요즘 빛을 못 발하고 있죠. 군대 가서 부적절한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걔 때는 걔가 세븐이야. 얘 시그니처가 있었거든. 춤추고 맨 마지막에 비브잉 하는데 한 팔 짚고 다리를 하늘로 들어가고 다리로 7자를 만들었어. 뭐라고? 뭐라고? 아무튼 그걸 했단 말이야. 그래, 그때는 세븐이라고 하면 애들이 알았는데 걔가 부적절한 짓 한 이후에 쏙 들어가서 세븐이란 가수 아는 사람? 너는 TV 많이 봐서 그렇고. 아빠랑 엄마가 세븐 팬이야? 네, 아마 그럴걸요. 비가 아니고? 아니, 비도 좋아하고. 그럼 다 좋아하시네? 네. 부모님은 트로트 안 보셔? 트로트는 요즘 트로트 시즌 2 하고 있잖아. 트로트가라는 예능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너 몰라? TV조선에서 하는 거? 자, 북한 방송이에요? 바보 아니야 쟤? 걔들 나왔던 거, 임영웅 나왔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또 하잖아. 미스터 트롯 2 하잖아 지금. 진짜요? 몰라요? 지금 미스터 트롯 2 하고 있어요. 임영웅이 돈 엄청 벌었대죠. 임영웅이 출연료가 얼마라는지 알아요? 임영웅을 어디 행사에 불러갖고 노래 시키면 출연료가 얼마라는지 아세요? 2천만 원. 측정 불능이래요. 아직도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어서. 근데 걔 말고 딴 애가 있는데, 딴 애가 또 가끔 나오는 애가 있는데, 영탁이가 출연료가 걔가 회당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할 거래요. 참고로 유재석 런닝맨에서 존나고 뛰면은 1,500 받는데요. 타기는 가서 몇 곡 부르면 그 정도 준대요. 근데 임영웅은 한 번도 출연을 안 해서 얼마인지 모른대요. 얼마인지 모르는 가수가 지금 딱 2명 있던데, 나훈아, 그 다음에 임영웅. 임영웅이 벌써 나훈아의 아성을 치고 가고 있죠. 자, 그래 너네도 빨리 공부 때려치고 트로트 배워. 자, 성준이 하면 성공할지 모르겠다. 컨셉 외국인이 너무 한국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아는 파키스탄에 닮았어.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쪽 사람들은 이름에 싱자가 많이 들어가거든. 싱. 그래갖고 너는 싱준. 성준이라고 하지만 싱준. 민준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민준. 민준? 민준. 민준? 민준이 있잖아요. 아니 민준이가 뭐가 나? 예? 뭐가? 이름. 민준이가 뭐가 뭔 소린가 했어? 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까지 바꾸는구나. 자, 그러면 전기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전기 저항은 뭘 전기 저항이라고 하지? 얘는 기호로 어리라고 써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을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 저항은 왜 생길까요? 생기는 이유를 보면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죠. 자, 어떻게 이거 설명 대충 해줬지? 자, 이런 도선이 있을 때 도선에는 원자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해. 자,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 속박전자들 또는 구속전자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놓여 있지. 자, 그리고 주변에는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자유전자들은 보통 상태에서 겁내 빠른 속도로 돌아다닌다라고 했지. 얼마의 속도로? 10의 6승/s. 여기에 전극을 가해줘. 전극을 가해주게 되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라고 했지. 0.수 밀리미터 정도의 빠르기로 0.수 밀리미터 퍼세크로 움직인다라고 해. 자, 이 과정에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자유전자들은 어디로 이동한다고?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이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때 얘네들이 원자핵과 뭘 하게 돼? 충돌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충돌들이 전기 저항의 요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자의 배열 상태 등이 저항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구나. 맞아요? 또 전자들이 갖는 수도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옴 법칙을 한번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옴 법칙이라는 걸 살펴보는데 옴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옴 법칙입니다. 옴 법칙에 대한 얘기.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자 전기 저항이 흔히 전기 저항을 줄여서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자 이것을 옴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옴 법칙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지요. 가장 쉬운 전기 법칙인데 V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I 얼이라고 쓰는 법칙이야. 또는 I라는 녀석은 얼분의 V라고 쓸 수 있고 얼이라는 녀석은 I분의 V라고 해. 세 식 중에 가장 원조는 누굴까? 원조는 얘가 원조예요. 이게 저항의 정의가 돼. 오케이? 1V의 전압을 걸어서 1A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저항의 크기를 뭐라고 했대요? 1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의 단위는 자 볼트 퍼 암페어가 되고 얘를 옴이라고 쓰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학 실험 장비들을 살펴보면요. 저항 옴이라고 안 쓰고 볼트 퍼 암페어라고 써서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볼트 퍼 암페어로 써서 오는 전기 기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옴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 그래서 이렇게 옴 법칙 V나 IR 그래프는 생략해도 되겠죠. 이 그래프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도 전압에 비례하고 그래서 비례 그래프 2개, 반비례 그래프 하나가 그려지는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비저항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혹시 옴 법칙 모르는 사람이 있니? V는 IR? 설명해 줄게. 중학교 스타일로. 중학교에서도 옴 법칙이 굉장히 약하게 배워갖고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훈이 필요해? 옴 법칙 해줘? V는 IR 찾는 식 해줘? 대답을 해봐. 해줘? 필요한 사람 손들어 빨리. 옴 법칙 필요합니다. 그냥 V는 IR이야. 남들이 널 저항하는 거 아니지? 그건 반항이고. 라이브 맞아요. 에이. 자, 그러면 비저항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저항을 로우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얘는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의 크기야. 일반적으로 저항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길이나 단면적에 따라 저항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특징이 안 돼. 하지만 이 비저항이라는 값은 바로 저항의 중요한 성질이다.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자,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얼이라는 값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도선의 길이가 길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지. 더 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더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저항을 크게 하고, 단면적으로 넓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전자들이 지날 수 있겠지.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전압들이 오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증가하겠지. 저항은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많이 봤었을 거야. 이런 문제를 봤었을 거야. 자, 이쪽에 도선의 단면적이 S이고 A라고도 많이 써줘. 좀 이따 A라고 쓸지도 몰라. A 쓰면 선생님이 A라고 쓰면 걔는 S야.
라고 하고 S로 계속 썼으면 S로 써도 돼요. 자, 길이가 L이라고 해. 자, 이런 재질의 금속의 저항이 어려웠어. 근데 얘를 쭉 잡아당겨서 길이를 몇 배로 만들었대? 2L로 만들었대.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네, 2R. 면적이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얘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길이를 2배로 하면 단면적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 버리겠지. 자, 그래서 얼일 때 얘는 S분의 L이 돼 버리고 얼 프라임이라고 하면 얼 프라임일 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S분의 2L이 돼 버린대. 자, LS 약분돼 버리면 얼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4얼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4배가 됐대. 이게 인천과학고 기준으로 2기 때 전국 공통으로 나온 과학고 입학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 이 저항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를 않아서 배운 바가 없어서 틀린 아이들이 무지 많았다. 자, 그때만 해도 뭐 인천과학고 그냥 거저 들어갈 때지. 인천이 과학고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경기과학고로 갔거든. 인천 지역 과학고가 없을 때 경기과학고로 가는데 인천에서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 갔구나. 매년 4명에서 5명. 그래서 과학고 인기가 없었어요. 없어갖고 1기, 2기 때는 진짜 들어가기 쉬웠어요. 어려워진 게 3기부터 어려워졌지. 근데 또 과학고 영재고가 인천 지역에 또 많아져갖고 과학고 영재고 개나 소나 다 들어가죠. 개나 소나. 바뀌었구나. 개나 소나.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 비저항 루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냐면 옴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관계식을 색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정체까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는데, 방법은 3가지 방법을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 거로부터 요즘에 이르기까지 방법으로 자, 3가지 방법을 차례차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2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오케이? 2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써. 아주 옛날에는 이 책의 기술한법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의 기술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도선의 단면적이 S인 I가 있어요. 이때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합니다. L이라고 해요. 자, 이 도선의 단위 부피 속에는 N개의 자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오케이? N개의 자유전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전자가 이쪽에 플러스 끌어주고 마이너스 끌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받죠. 자, 이때 얘는 전기력을 받아서 앞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이 E라는 힘을 받게 돼. 이때 원자핵 등과의 충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네들이 전기 저항이 생기겠죠. 저항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방향으로 얘의 속도를 V라는 속도라고 할 때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항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항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 자, 저항력과 이 E라는 힘은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E라는 이 힘은 얼마가 되지? KV라고 하는데 K는 원자의 핵 등의 배열 상태 등과 관계되어 있는 물질마다의 특성으로 상수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같은 물질에서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매직을 한번 펼쳐보죠. I가 7이라는 매직을 펼쳐봅시다. I가 7이래. K 곱하기 그렇다면 V는 센 분의 I가 되지. 센 I가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자, 이때 전기장 2라는 값을 다시 정리해주면 전기장 2라는 값은 S 곱하기 2의 제곱 N분의 K 곱하기 I라는 값이 돼 버렸어요. 그쵸? 자, 여기서 양당 간의 전압 V는 어떻게 쓰냐면 2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L이야.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L이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 N2의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 곱하기 I라고 쓰게 된 거야. 얘는 운법칙에 의해서 all I가 되겠지. 그쵸? 따라서 여기서 all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N2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해서 이게 비지한 값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비저항이라는 것은 자유전자의 수, 물질마다 갖는 특성이야. 그리고 원자 배열 상태에 따른 K 값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방법 1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까? 써줄까 여기다. 방법 1. 자, 이번에는 방법 2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비슷한데 비슷하면서 달라. 자, 똑같아 여기. 도선의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인 이러한 도선이 있어.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얘는. 자, 이쪽에 전자가 있지. 전자의 질량은 M이라고 하고 전하량은 E라고 하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얘는 힘을 받게 돼요. 힘을 받는 거야. 얼마 힘을 받지? 이 E라는 힘을 받게 돼. 그렇다면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작용하는 알자 힘이 이 E라는 힘을 받겠지. 이게 MA가 돼버린대. 그럼 A는 얼마가? A는 M분의 2E라는 가속도를 갖겠지. 자, 이때 이런 특징이 있어. 얘는 원자핵과 부딪히면 모든 에너지를 원자핵에 전해줘. 원자핵은 그 에너지를 받고 얘는 열진동이란 진동운동을 하게 돼. 갖다 땅 때리니까 땡 하고 진동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다시 힘을 받으니까 계속 힘을 받으니까 다시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땡 하고 부딪히면서 또 에너지를 다 줘. 오케이? 자, 그래서 충돌 사이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얘기해. 충돌 사이의 시간이야. 원자핵과의 충돌 사이의 시간이라고 해. 자, 이 시간을 타우라고 얘기해 줄게. 타우라는 시간 동안에 충돌했다라고 해서 얘가 갖는 평균 속도는 사실은 이거 충돌 직전의 속도고 평균 속도는 이 속도의 2분의 1이 돼야 해. 근데 그냥 보통 타우에 의한 시간을 유동 속도 V라고 취급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걸 평균 속도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이걸 절반으로 나눠야지 평균 속도가 돼. 그걸 유동 속도라고 쓰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대학물리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 얘는 A 곱하기 타우라고 해. 사실 이거는 충돌 사이의 시간이니까 충돌 직전의 속도가 되겠지. 처음 속도 0이니까 평균값은 그게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옳지만 보통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속도는 뭐가 되지? m분의 2라는 값이 돼버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식으로 나타내주는 i를 역시 i가 7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뭐라고? 시간. 뭐라고 그랬어? 어디 없어졌어? 쓰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i가 7이지. i 나누기 SEN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이 값은 n분의
2 곱하기 타우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E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 N 2 제곱 S분의 자, 타우도 있구나. 타우 곱하기 S분의 뭐가 되지? M 곱하기 I가 됐지. 따라서 양당 간의 전압을 살펴보면 또는 전위 차이를 살펴보면 V라는 녀석은 2 곱하기 L이 돼버리므로 얘는 뭐가 됩니까? N2 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S분의 L 곱하기 I가 돼버리지. 이게 온법칙에 의해서 all I가 되는 거야. 따라서 all이라는 값은 N2 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S분의 L인데 이 값을 얼마?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쓴 거야. 자, 이런 예로 또 재미나게 볼 수 있어. 자, 도체의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지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핵이 열진동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원자핵이 열진동에 열에 의해서 진동하는 거야. 열진동하게 되면 충돌 사이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 원자핵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럼 충돌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겠지? 짧아지면 비저항 값이 증가하고 저항이 증가하게 돼. 반면에 절연체나 즉 부도체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해.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진동을 하게 되거든. 진동하다 보면 생각해봐. 포도송이가 있어. 붙잡고 흔들어봐. 어떻게 되지? 포도송이가 몇 알갱이씩 떨어지기 시작하지. 물질도 마찬가지야. 자유전자가 없는 물질을 흔들어주게 되면 속박된 전자 중에 바깥쪽 아이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 단위 부피 속의 전자 수가 어때? 많아지겠지. 단위 부피 속의 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해해요? 이 관계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도 총동창회장이 이제 선생님 기수로 오겠다. 선생님 2년 선배들로 나오네. 3년 선배구나. 선생님 고등학교 출신 유명인 해갖고 나왔는데 걔 어이없어가지고. 범죄자예요? 범죄자도 한 명 있어요. 선생님 4년 선배인가 5년 선배인데 이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근데 범죄자예요? 육군 참모총장을 했는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병 갑질 사건. 그게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예요. 유명 인사.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 선생님보다 한참 밑에 오대환이라는 애가 있어요. 모르지 누군지. 네. 한참 밑인데 시골 경찰에 나오는 애 혹시 아니? 시골 경찰에 나오는데 맨날 안 유명한 애. 응? 걔가 유명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선생님 친한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그래갖고 유명인 찾으니까 김영삼, 문재인. 아까 수학책에 있었는데. 어? 아까 수학책에 정치 관련된 박정희가. 맞다. 박정희?
근데 뭐 정치 유명 정치인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연예인들도 되게 많더라고. 자, 그러면 수학책에 박정희가 왜 나와? 나와요. 근데 세계관이 이상해요. 이명박이 노무현이 최고야 이러고 있어요. 세계관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이명박이 노무현은 훌륭한 대통령이야 막 이러는데 좀 세계관이 이상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장 훌륭하다. 노무현이 가장 훌륭하다. 전두환이? 전두환 좀 세계관이 전두환이 노무현한테 욕 뒤지게 먹었거든. 청문회 할 때 찔찔맸거든. 김대중 나는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 노무현 이명박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명박 노무현이 가장 훌륭하다. 차민경우? 차민경우가 없는데? 차민경우 김대중밖에 없네. 모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지 않아요. 박정희가 한 가장 잘못된 일이 뭔지 알아? 박정희가 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거. 그보다 더 박근혜를 낳은 게 가장 잘못했고요. 두 번째 잘못한 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사회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야. 그 4.19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데모하지 맙시다 하고 데모했어. 고등학생이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데모는 그만합시다 하고 프랭카드 들고 데모를 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데모가 일상화된 사회였어. 거기에다가 정치권이 부패해갖고 정치 깡패들이 있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정재라는 정치 깡패가 있어. 걔는 뭐 사람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혁명 정부에서 재판해갖고 사형을 시켜버렸지. 그래갖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뭐 유신헌법이라는 것도 몰라.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 지금처럼 자유 뭐 찾고 했으면은 나라가 쪽박잤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잘한 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계획 경제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라 발전을 위한 뭐 7개년간 계획, 5개년간 계획 이런 개발을 해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다는 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빈국이었냐면 60년대 때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다. 북한보다 GNP가 더 작았어. 응? 그래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던 나라였는데 그게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 근데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을 때라 먹고 살기 바쁠 때라 뭐 그렇게 해도 국민들은 피해를 거의 안 당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정치에 관심인들이 많아진 거지. 사실은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최규하라는 분이지. 그 이전에는 이승만이라는 분은 정치를 겁내 못했지. 이기붕이라는 애를 내세워갖고 많이 헤쳐먹었어. 그때 당시에 청와대 들어가는 신문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야. 이승만이 국민들 삶에 관심이 없어. 자기 명분을 내세우는 일만 주로 했지. 이 사람이 임시정부 때 대통령이고 김구가 주석이었거든. 자기 명분만 세우고 이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6.25 일어나도 지는 도망갔으면서 국민 여러분 만심하십시오. 어떻게 저쪽에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4.19 때 당했지. 그 다음에 윤보선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두 번째 대통령인데 이분은 한 거 없이 그냥 물러났어요. 그때 정치 이념이 엄청나게 복잡하던 시절이라 그때 대통령 하다 그냥 4.19 이제 5.16으로 물러나셨지. 그 다음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최규하라는 분이 대통령이었어요. 핫바지. 그 사람이 당시에 국무총리였는데 대통령 대행을 하다 대통령으로 연임을 해버렸어. 근데 대통령이 되고 1년쯤 있다가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지.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켰는데 전두환이가 가장 잘못한 거는 집권 과정에서 잘못한 게 가장 커. 광주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지. 인천에서도 죽일 뻔했어. 그 시절은 아니고 1987년도인데 1987년도에 인천에서 엄청나게 심한 데모가 일어났거든. 인천 5.3 사태라 그래갖고 옛날 이제 인천 쪽에 가면 옛날 시민회관 자리 쪽이 있는데 그 지역에만 시위하는 사람 20만 명 정도가 모였어. 그래갖고 그 전체 거리가 다 취재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전두환이가 총을 안 쏜 게 참 신기해. 만약에 총을 쏴서 진압을 했으면 그때 선생님이 방위받을 때라 선생님도 총을 들고 나섰을지 모르겠지. 근데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서 만약에 그때 총을 쏜다는 얘기도 있었어. 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군대는 다 긴장하고 그때 비상근무 중이었어. 군대에서도 다 대기 중. 근데 다행히도 그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인천이 제2의 광주가 되지는 않았지. 그래갖고 집권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기업체로부터 돈을 많이 해먹었지. 근데 이분의 특징, 먹으면 나눠줬다는 거. 부하들한테. 그래갖고 얘한테 충성을 바치는 부하들이 많았어. 그리고 노태우한테 정권을 넘겼지. 노태우한테 넘긴 게 직접 넘긴 게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직선 투표를 했어. 직선제 투표. 그래갖고 직선 대통령 선거를 해갖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 노태우가 됐지.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오가 있어. 왜? 단일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일화를 거부하고 다 나와갖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 노태우는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물태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이 유약해. 사람이 유약해갖고 밑에 있는 놈들이 엄청나게 헤쳐먹었어. 근데 지도 헤쳐먹었어. 지도 헤쳐먹었는데 얘의 특징은 지가 헤쳐먹으면 자기 부하들한테 안 나눠주고 혼자 꿀 거. 그러니까 부하들도 같이 헤쳐먹지. 그러다가 그 다음 대통령이 김영삼이 됐지. 김영삼의 과오. 3당 합당을 했다는 거야. 3당 합당해갖고 지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그때 여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김영삼은요, 좆도 모르는데 너무 아는 척 해갖고요, 우리나라를 성급하게 IMF에 가입시켜버려요. IMF가 아니고 OECD에 가입시켜요. 근데 OECD라는 것, 자, 이 기구들은 선진국 지표다, 여기가 선진국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원하는 기업 윤리가 엄청나게 강력했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 그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구조조정이라는 걸 시키고 이랬단 말이야.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갑자기 증발하는 사태가 일어나. 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상환 하려면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 잘못 없이 기업체와 정부의 잘못을 인해 외화가 없어진 거야. 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회사놈들이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국내로 안 가져오고 거기다가 짱 박아갖고 숨겨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부족해져갖고 IMF가 왔지. IMF 오는 바람에 사람들 진짜 많이 죽었어. 그거를 김대중 씨가 메꿔줬지. 메꿔줬는데 IMF의 공적 자금이 약 400조 원이 들어갔거든. 국민 세금으로. 지금 은행 있는 사람들 성과급 잔치하고 난리 났다고 하지. 그때 IMF 때 다 도산할 것들을 국민 세금으로 돈을 빌려줬었단 말이야. 아주 저리로. 근데 400조를 가져갔는데 200조가 미회수됐어. 회수되질 않았어. 누군가 꿀꺽해버린 거지. 200조를. 그 과정에서 김영삼은 아들이 하나 있지. 김현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걔가 또 돈을 엄청나게 쳐먹었어. 소통령이라 그래갖고 강남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돈 받아 쳐먹었어. 그래서 깜빵 갔다 왔지.
그 깜빵 갔다 온 계기가 되게 재밌어. 김용삼이란 사람이 해놓은 것 중에 비교적 잘한 것 중에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어. 자기 이름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가명으로 못 만들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금 추적이 쉬워졌지. 원래는 이 목적이 전두환이 노태우 자금 추적하는 게 주목적이었지. 근데 지 아들이 거기에 걸렸어. 그래갖고 깜빵 갔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깜빵 갔어. 그리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지. 이분이 잘못한 거. 외국에서 무분별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무분별한 자금을 들여왔어. 그래서 엄청나게 나라를 팔아먹었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이었어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기업인데 이 회사를 도산시키고 없애려고 이 회사 뭉태기를 서류상으로 외국 회사에 넘겨버린 거야. 이때 외국계 투기 회사가 한국에 와서 얘들이 팔아먹는 것들을 다 일단 사.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듣기로는 톤당 얼마에 갖고 서류를 톤당 얼마로 사갔대요.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그래갖고 그 전체 든 돈이 선생님 알기에는 뭐 10억도 안 든 것 같아. 그래갖고 서류를 막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회사 공기업이 하나 있었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같은 거 다 떠안지 않고 얘를 운영한다는 그 조건하에서 인수한 거거든.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대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치. 그래갖고 이 회사 인수해갖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 회사 인수해갖고 땅 팔고 회사 도산시켰어요. 그래갖고 그게 톤당 가격으로 해갖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몇백 원의 가치래. 그 회사가 몇백 원의 가치를 갖고 몇천억을 가져갔다 그래갖고 세계 투기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예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나라를 그렇게 해먹었죠. 인천 경기가 그때부터 어려웠어요. 인천이 엄청난 공업도시였던 건 아세요? 수출공단들이 상당히 많아서 엄청난 공업도시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천은행이 없어졌어. 인천에 경기은행이 있었거든. 걔를 도산시켜버렸어요. 은행이 없어지고 두 번째 인천 지역 회사들을 거의 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인천에 공단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다 지방으로 다 가버렸어. 처음엔 중국으로 보냈구나. 중국에다가 토지 닦아줘갖고 중국에 보냈다가 그렇게 해버렸죠. 아무튼 그냥 격변의 세대를 마치고 대통령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우리나라의 연태까지 보통 동서 진영으로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갈등을 연출했는데 이분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었어요. 이념 갈등을 만들었어요. 이념 갈등. 그래갖고 그때부터 더 심해진 게 네 편, 내 편이라는 게 엄청 심해졌어요. 서로 갈고대는 거. 그렇게 돼갖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거기에다가 논두렁 시계 사건. 근데 이분도 많이 해먹었대요. 그래갖고 70억까지 걸렸는데 자기가 꼬리 자르고 그냥 접어버렸지. 수사 들어가기 직전에 접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 다음에 명박 씨 대단한 사람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 분이야. 그래갖고 엄청나게 해먹었지. 그 사람 자기 전 재산이 약 400억 된다고 했는데 400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환원했는지 난 모르겠어. 사회인데 자기 사회에다 환원했겠지. 거기에다 또 엄청나게 헤쳐먹은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람은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잘한 거고요. 가장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또 못했어요. 그래갖고 TV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한 바람에 탄핵됐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갈등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일베와 메갈로 알려지는 남녀 갈등.
이런 수도 없는 갈등을 만들어 갖고 네 편 내 편 좌우로 다 나누고 위아래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분자반으로 쪼개졌어요. 통일되지 못하겠지. 응? 그래서 너무 지금 심각하게 나라가 분열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안 좋죠. 윤석열 시대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거야.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어?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윤석열? 네. 아침에 밥 먹잖아. 원전 힌트 도발 마이너스가 됐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 그래도 회의하고 열심히 하잖아, 뭔가. 자, 아마 다음 대통령 되는 새끼 어떤 새끼일지 모르겠는데 존나 힘들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요즘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해주잖아,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니? 선생님이 대통령 되면 첫 번째 학교 모든 선생님한테 권총을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불량 학생 척결. 불량 학생들이 뺏어서 아니지. 그럼 기관총을 줄게. 한 반을 몰살시켜 버리라고. 그럼 교권 회복이 좀 되겠지. 이 인구 절벽이 확 떨어지겠는데요? 그럼 뭐 인공수정으로 뭐 돼지에다가 사람 인공수정해 갖고서는 막 돼지처럼 빨리 낳게. 미안해 준수야, 네 얘기해서. 자, 와, 쌤 신고할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다가? 농림축산부? 어디에다가? 어디다 신고해야 돼? 농림수산부에다가 어디다 신고해야 돼? 돼지 학대했다고? 아니,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약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걸로 신고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네. 선생님 누적한 게 없어 갖고요. 무죄예요. 선생님 여기 지금 다 자, 찍고 있지 않을까요? 안 올리면 되지.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누나 너도 신고. 사실 적시했다는 거를 알고 있구나. 하지만 명예훼손이잖아요. 넌 교권 침해하고 있잖아. 난 교육부에 신고해야지. 학생이 교권 침해한다고.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또 살펴보죠. 방법 3. 대한민국 참 복잡한 나라죠. 자, 방법 3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재명 씨는 깜빵 갈 것 같고, 계산동 또 투표해야 되잖아, 계양구. 그러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번 선거 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국회의원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계양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와갖고 국회의원 됐다는 게. 울동네 앞에 있었는데. 영국 여기야. 이상해. 그런 거 좀 안 좋은데. 사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 동네 와서 술 먹는다고 국회의원 되면 안 되잖아. 자, 선생님이 국회의원 하면은 일단 국회의원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진짜 태권도이거든요.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폭파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 없는 직업군이 하나 있어.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정치인.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일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다 없애버려야 돼. 주둥이로 먹고 사는 애들이 많아. 안 좋아. 자, 이쪽에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이래요. 자, 이때 이 방법 3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돼. 전류 밀도라는 게 주어져. 전류 밀도라는 게 주어지는데,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로 표현해 준다라고요. 사실 이 전류 밀도는 벡터야. 오케이? 벡터야, 벡터. 크기만 이렇게 정의하는데 전류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벡터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자, 전류 밀도도 얼마가 돼 버리지? J라고 해. 벡터 표시는 안 할게, 일부러. 자, 이때 여기에 전기장이 걸리겠죠.
이때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겠네. 따라서 전류 밀도 J라는 값은 전기장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전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방향도 같은 방향이야. 자, 여기에서 이 비례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하고 시그마 2야. 여기서 시그마라는 값은 전기 전도도야.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단위는 1 나누기 옴미터가 돼버려. 이거를 지멘스라는 기호로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거의 안 쓰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멘스 퍼 미터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별로 안 쓰니까 넘어가고. 자, 얘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해. 로분의 1, 2라고 써. 로가 여기서 뭐가 되니? 비저항이 되는 거야. 자, 이 로는 전기 전도도의 역수가 돼버립니다. 역수라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저식 갖고 이제 만들면 되겠네.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전기장은 어떻게 쓰니? 이는 로 곱하기 J라고 쓰지. 자, 그럼 V라는 녀석은 E 곱하기 L이 돼버리겠네. 그럼 얘는 로 곱하기 L 곱하기 이거 잠깐 S로 바꿔 써줄게. S라고 썼는데 A라고 썼어. 로 곱하기 뭐가 되니? S분의 I가 되겠지. 로 곱하기 S분의 L 곱하기 I가 되니까 얘가 all I가 되는 거야. 그래서 all이라는 값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는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법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왜 수학 문제 그게 있다는 걸 알려줘 갖고 시간 낭비 시키냐? 어차피 좋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 세상에 진리 없어. 진리 죽었잖아. 최진리. 자, 온도와 그 진리하고 선생님하고 인스타 친구였거든. 자, 온도에 의한 인스타 친구. 감사합니다. 자, 온도에 의한 저항의 변화를 보자. 온도에 의한 저항의 변화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옛날에는 해리가 잘못해갖고 선생님한테 카톡 친추가 들어왔었어. 해리. 가수 해리. EXID, 그 걸스데이니? EXID 아니야? 자, 세계관이 이상하다니까. 맞아. 자, 이쪽에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자, 여기에 원자 핵 주변에 속박 전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자, 이때 열을 가해. 온도를 높여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얘네들이 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야. 열 진동을 하면서 얘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어떻게 되니? 커져요. 커지면 주변에 지나는 전자들과 충돌의 수가 많아지겠지. 충돌의 수 많아질 테니까 저항이 증가해. 반면에 절연체나 반도체는 열을 가해주게 되면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했지.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겨서 얘네들은 전류가 오히려 잘 통하는 관계를 갖게 돼. 자, 여기서는 우리는 도체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 이 책은 저항값으로 썼는데 요즘은 거의 비저항에 대해서 쓰고 있어. 자, T도시일 때 비저항 로는 0도시 때 비저항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섭씨 온도라고 한다. 로 제로는 0도씨 때 비저항이야.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저항의 온도 계수야. T는 섭씨 온도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 알파 값이 약 얼마가 되냐면 273분의 1이 되고요. 아니, 무슨 법칙하고 똑같아지지? 샤를 법칙하고 똑같아지지? 샤를 법칙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로는 로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라고 쓰게 된대. 그러다 보니까 얘 이런 일이 생기겠지. 자, 온도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자, 얘는 자 비저항이 돼 버리고, 여기는 섭씨 온도야. 그리고 0도씨에 대해서 자 비저항 값이 로 제로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계속 쫓아간다면 얘는 뭐가 되지? 영하 273도씨에서 저항이 0이 돼야 되겠지. 하지만 많은 종류의 금속들에서 이 온도에 이르지도 못하지만 이 온도가 되기 전에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대?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이때 초전도를 일으키는 이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하는데, 임계온도가 액체 질소에 끓는 전보다 높은 물질을 우리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 그것도 고온이라고 해. 절대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영하 40~50도 정도까지 온 걸로 알고 있어. 임계온도가 영하 40~50도. 그래서 조만간에 상온에서도 쓸 수 있는 물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자, 전압 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전압 강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도선이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이 감소되는 현상을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10분만 참으면 되는데, 저항얼이 있어. 자, 저항얼이 있고 전류가 I만큼 흐른다라고 해요. 자, 이쪽에 전위를 VA라고 하고 이쪽에 전위를 VB라고 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VA라는 값은 VB보다 높겠지.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전압은 오음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I얼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VA 빼기 VB, 즉 두 위치의 전위 차이가 I얼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가로 방향을 위치라고 할게. 세로 방향이 전위야. 자, 이쪽 위치를 A 위치라고 하고 이쪽 위치를 B 위치라고 한다면, 자, 얘는 VA라는 전위를 유지하고 있었지. 그러다 저항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 버립니까? 전위가 떨어지게 돼. 떨어지면서 전위가 얼마로 변하니? VB로 변하게 돼. 자, 이때 두 녀석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뭐라고 한대? I얼이라고 한대. 오케이? 이거를 I얼이라고 하고, 자, 전압이 이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전압 강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압 강하라고 한다. 자, 반도체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기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항의 연결 다 알고 있지. 직렬 연결은 더해주면 전체 저항이 되는 거지. 병렬 연결은 역수 취해서 더해주면 병렬 연결에 대한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2학년 맨 첫 단원에서 배웠니? 자, 그러면 앞단원에서 배웠니? 자,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내일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배우면 아예 풀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선생님들에 따라서 개취야. 근데 보편적으로는 중요시하는 얘기야.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항이 이렇게 길이로 연결되어 있어. 줄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를 직렬회로라고 해요. 자, 전지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각 저항의 이름이 all1, all2, all3라고 얘기하자. 여기 전체 전압 V가 걸렸대. 이쪽으로 전류 I가 흐른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1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2,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3라고 할 때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값이 항상 어때야 돼? 같죠? I란 녀석은 I1과 같고 얘는 I2와 같고 I3가 이렇게 같아야 된대. 이때 각각의 양당 간의 전압을 살펴보면 이 전압은 V1이고 이 전압은 V2고 이 전압을 V3라고 해. 각각의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지. 맞아?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전체 높이의 차이가 얼마큼이 되는 거야? V만큼의 높이 차이를 갖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해해요? 자, 이때 각각에 대해서 온 법칙을 적용해 보자. V1이라는 녀석은 I1, all1. 자, 그런데 얘가 I와 같다 했으니까 I, all1이라고 쓸게. 그럼 V2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I, all2. V3라는 값은 뭐가 되니? I, all3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I, all3야. 자, 얘네들을 두 번째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V라고 하는 값은 I, all1 더하기 I, all2 더하기 I, all3가 돼버렸대. 그럼 얘는 I로 묶여버리니까 all1 더하기 all2 더하기 all3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I 곱하기 전체 all, 그래서 전체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이라 해서 all EQ라고 합니다. 따라서 all EQ라는 전체 등가 저항은 얼마가 되지? all1 더하기 all2 더하기 all3 몇 개거든 상관없이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자. 자, 병렬 연결이라는 연결은 자, 얘네들이 양 끝이 묶여서 나란하게 놓여 있어. 자, 나란하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몸이 날렵해진 거 보니까 엄청 빼고 왔구나. 자, all1, all2, all3야. 몸이 날렵해진 거 보니까 엄청 빼고 왔다고. 배가 홀쭉해졌네? 금세 배고파지겠다. 자, I를 한번 살펴보자. I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2,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3라고 하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대요.
이때 양당 간의 전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전압을 V1. 자, 이 전압을 V2. 이 전압을 V3라고 얘기해. 이때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니? 각각에 흐르는 전류들의 모든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양 끝이 묶여 있으므로 전압값이 또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되겠지. V는 V1과 같고 얘는 V2와 같고 얘는 V3와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또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온법칙을 적용해 보면 V1이란 녀석은 I1 all 1이 되는데 I1이란 녀석은 all분의 V1인데 V1이 V와 같으니까 all분의 V라고 썼어. 자, 마찬가지로 I2라고 하는 녀석은 all2분의 V가 돼버렸지. 여기 all1 빼먹었어. all2분의 V가 되고 I3라는 녀석도 뭐가 돼? all3분의 V라고 써줄 수 있어. 이 식을 첫 번째 식에다 넣어보자. 그럼 I라고 하는 값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인데 all1분의 V 더하기 all2분의 V 더하기 all3분의 V가 돼버렸고요. 자, 얘는 V로 묶어버리면 V 곱하기 all1분의 1 더하기 all2분의 1 더하기 all3분의 1이 돼버렸고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저항값으로 바꿔준 결과가 all EQ분의 V라고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병렬 연결의 경우에 전체 저항값을 얘기해보면 all EQ분의 1이라는 값은 자, all EQ분의 1이라는 값은 all1분의 1 더하기 all2분의 1 더하기 all3분의 1이라는 결론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에 대한 저항들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혼합 연결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죠? 혼합 연결일 때는 먼저 병렬부터 해결해주고 나중에 직렬 연결해주면 돼. 일반적으로 직렬 연결하게 되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 효과에 의해서 저항값이 증가하고 병렬 연결하면 도선의 단면적이 증가한 효과가 돼서 저항값이 감소됩니다. 자, 내일은 복잡한 연결에서의 저항값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책에 참고로 나와 있을 거야. 참고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참고로 나와 있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질문. 아마 잘하면 자기까지 하고 입학하겠다. 자기까지 하고 입학하면 여러분들 1학기 교재를 아마 받아오실 거야. 그래갖고 그 부분에 있는 포함된 얘기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교 교재하고 이거하고 같이 갖고 오시면 돼. 교과서인데 이미 받았는데. 교과서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자기 부교재들이 다 있어요. 책을 안 보고 그 책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걸 프린트 형태로 안 주시고 책을 다 묶어서 주시거든. 그래서 그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